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로부터 북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에서 이달 초에 진행한 군사작전을 몰아서 보도했습니다. 한미연합 비질런트 스톰 훈련기간이었죠? 네, 7일이었습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뒤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내용과는 좀 다른 대목들이 여럿 확인됐는데요. 네. 북한 총참모부는 2일부터 5일까지 날짜별로 자신들의 군사행동을 밝혔습니다. 합참 발표에 없었거나 다른 내용들이 꽤 드러났습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북한 총참모부 발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2일부터 5일까지인데요. 2일 날 울산 동해 80km 지점에 두 발의 전략 순항 미사일 보복 타격을 가했다. 3일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 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네. 4일 3시간 47분에 걸쳐서 500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 작전이 진행됐다.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5일은 산포탄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 2발 그리고 초대형 발사포탄 2발을 재발사했다 등입니다. 이 합참 발표에는 없거나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죠. 울산 동해 80km 지점에 두 발의 전략 순항 미사일을 보복 타격했다라고 하는 북한 발표에 대해 군 당국은 거짓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예, 북측은 2일 오전 오후에 총 2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날 오후에 문제가 되는 건 함경북도에서 두 발의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울산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보복 타격을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 보복 타격이라는 건 이날 오전에 남측이 NLL 북방한계선 이북 수역 공해상에 공대지 미사일로 정밀 사격을 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북측 발표에 따르면 590.5km 사거리이고요. 낙탄 지점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까지 적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합참이 지난 2일 발표한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에는 이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합참은 다만 울릉도 서북방 167km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하면서 약 2시간 후에 우리 공군 F-15K하고 KF-16 전투기를 띄워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이북 상응한 거리에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네. 남북 양측 발표만 보면 북쪽은 2일 오전 울릉도 서북방 160km 공해상에 나타난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측 대응 사격에 보복 타격을 했다고만 한 거죠. 남측은 반면에 이날 오후 북의 전략 순항 미사일이 울산 앞 80km 수역에 떨어진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겁니다. 네. 이 북한 총참모부 발표가 있던 7일 날 합참 김준락 공보실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감시 정찰 자산의 탐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거나 탐지되거나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네. 북한이 함경북도에서 쏜 미사일이 590여 킬로미터를 날아서 울산 앞바다에 떨어졌는데 군 당국이 이를 탐지하지 못했거나 탐지했더라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면 두 경우 모두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닌데요. 네, 그렇죠.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군 당국의 대응을 미심쩍어하는 반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었던 거죠. 이 압도적 억지력으로 북의 도발 의지를 꺾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온 기사의 댓글이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 이런 댓글이 나온 등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합참은 북쪽 주장이 거짓이라고 일축하는데요. 이 특이한 건 북측이 미사일 재원을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네. 낙탄 지점도 정확히 위도 35도 29분 51.6초, 경도 130도 19분 39.6초라고 공개했다는 겁니다. 네. 이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는 건 그 지난 10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영 부대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한 일이 있습니다. 네. 이때 나온 것과 외형이 비슷합니다. 지난달 그 현지 지도 때 북측 발표에 따르면 그 당시의 전략 순항 미사일은 타원 그리고 팔자형 비행 궤도를 그리면서 1234초 2000km를 날아서 표적을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실전 준비 태세를 또다시 입증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그 양측 미사일이 NLL 이남과 이북을 넘나드는 최악의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이럴 때 실전 준비 태세가 거듭 입증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북측 발표에 따르면 네. 북이 의도한 목표 지점에 발사했는데 만약 이를 군 당국이 탐지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호언 장담한 안보 태세에 큰 구멍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이 울산 동쪽 80km 공해상에 떨어진 것은 사실일까요? 또 북한이 남쪽 발표에 어떤 내용을 전격 공개한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전문가들 견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입니다. 간명하게 이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도발에 관한 우리 군과 북한군의 발표에 대한 비교 분석 이런 글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주장이 맞는지는 제시된 좌표계 위치 일대를 수색하면 미사일 잔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단순 명쾌한 방법이죠. 네. 만일 인양이 된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북한의 순항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향후 대응책을 개발하는 데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실제 인양을 할 경우에는 그 우리가 발표하지 않았던 울산 앞바다 그 전략 순항 미사일의 발사가 확인된 것인데 이러면 우리 군은 탐지 자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국민적 질타를 받겠죠. 네, 그렇죠. 거꾸로 한 일주일 동안 수중 수색을 했는데도 미사일 잔해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북한이 거짓 발표를 한 것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북한이 발표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 그 의구심이 더 커지겠죠. 또 다른 전문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설 전 육군 군사연구소 소장입니다. SNS에 공개한 글인데요. 정상적이라면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 북한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발표할 리 만무하다. 결국 군이 발표를 누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미 정보당국이 북의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를 탐지 못하진 않았을 것이고 다만 이를 발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그 만약 울산 앞바다 타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만약입니다. 네. 이럴 경우 미국의 핵 확장 억제가 별 효용이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 또 이에 대응할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죠. 네. 뭐 이 진위 여부에 관한 의견은 이렇고요. 이 사실을 남측 합참이 발표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전격 공개한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더 이상 북한을 강압하려 하는 시도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안보 구도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북으로서는 자신들이 미국이 내세우는 여러 핵 억지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다방면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는 과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군 당국이 지난 3일 그 화성 17형 신형 ICBM 예. 그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던 거
그것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북한이 하고 있죠. 예, 지난 3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한 날이요. 합참은 3일 오전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발사됐다. 그리고 1단, 2단 단분리가 이루어졌고 2단과 탄두부의 분리가 탐지됐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신형 화성 17형 ICBM으로 추정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고 한 이런 이유로 비정상 비행으로 결론을 내렸죠. 네. 그런데 7일날 북한 총참모부 발표는 달랐습니다. 이 장거리 미사일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목적은 적의 작전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 믿음성 검증에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특수기능 전투부라고 하는 것이 적의 작전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이런 표현 때문에 EMP탄 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전자기 펄스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이 EMP탄이라는 건 그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상공에서 순간적으로 발생시켜가지고 폭발과 동시에 그 지휘 통제 체계 그리고 방공망 이런 걸 무력화시키는 신개념의 그 비살상 무기 체계입니다. 네. 크게 핵폭발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 재래식 방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9월 25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지도를 할 당시에도 EMP탄 실험으로 짐작되는 상공 폭발 훈련이 3차례 있었습니다. 북측 네. 발표에 따르면 9월 25일, 9월 29일, 10월 1일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정밀 타격, 3포탄 타격과 배합돼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 노동신문이 7일 공개한 사진으로 볼 때는 화성 17형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게 그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화성 15형과도 다소 차이가 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영근 교수는 화성 17형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화성 17형 정도의 신형 ICBM이라면은 비용 때문에도 시제품을 많이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 기술 검증이나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 시험 발사하는 것이 정상일 거라는 거죠. 예. 또 하나 보죠. 북한은 각종 전투기 500여 대를 동원해서 대규모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남쪽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 뭔가 숨기거나 과장하는 게 군사행동의 좀 특성인 것 같은데 그 이면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합참 발표를 보면 합참은 지난 4일에 항적이라고 합니다. 180개를 추적해서 대응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항적이라는 건 항공기가 지나간 흔적을 연결하는 선을 말합니다. 이 180개가 확인돼서 추적 대응을 했는데 이 북쪽은 500대를 동원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북측 발표 이후에도 이 기존 설명을 유지했습니다. 네. 우리 합참은.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 쪽 군용기가 40-50년 이상 노후화된 상황인 것이 그 여러 전문가들의 그 분석인데 한꺼번에 500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했다는 것은 다소 좀 과장된 발표로 보입니다. 예.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첨예하게 전개되면서 선전도 불을 뿜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불안감이 큰데 어서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과시도 할 만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실제로 상대 진짜 실력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이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살 길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로부터 북한 소식 들어봤습니다.